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자, 우리 사목이가 뉴비자 리더 놀이만 제가 한다 이랬는데 나름 뉴스 비평에 엄청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 날 토요일 신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탁 뜨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게 저도 봤는데 네. 이게 뉴스 비평의 진심이 아니고 네. 진상입니다. 진상. 진짜 너무하다 싶은 게 제가 그 금요일 날 네. 휴가를 또 이 가사 업무로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회사 일 없으면 주말에 예. 가사 업무를 해야 돼요. 그 네. 처자식 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쉬는 날에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네. 편집 영상에서 올리면 네.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일도 안 하고. 우리면 누굴 말씀하신 겁니까? 저 같은 사람 예. 이거 뭐 일 안 하고 뭐 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거 좀 아니죠 이거는. 그렇네요. 예. 나 좀 그런 게 누가 이게 막 요런 걸 토요일 날 막 올라오는 걸 보면 굴린 거 진짜 아닙니까? 엄청 굴린다. 시킨 거 이때가 아닙니까? 쉬는 날 애들 쉬게 좀 놔두지 뭔 짓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좀 저도 대견하게 보면서도 조금 마음 한켠에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호기와 2호기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3호기가 해명을 먼저 하십시오. 일단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오랬네. 근데 맞네. 아. 뭘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토요일이라고 잘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음.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일단 그 뭐 왜 만들었냐 설명을 하자면 네, 그게 두 가지인데 일단 너무 궁금했고 네, 앞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선출됐을 예. 때 그걸 한번 만들었었는데 네.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되면 어떻게 편집을 할까 네. 좀 그게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음 날 아침에 나오니까 이 소식을 하루 지나서 전해야 되는데 이 신문들은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할까 그거를 좀 아침에 일찍 이제 남들이 하기 전에 잠깐 눈물 좀 흘려도 되겠습니까? 자, 진짜.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혼자 탁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만들었더니 내용이 자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형식상으로는 제목이나 사진 크기 네. 뭐 이런 거를 좀 이재명 전 지사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렇게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좀 했다 편집을 그런 건 맞췄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네. 이재명 전 지사가 그 됐을 때는 과반 그게 예상과 다르게 과반을 겨우 넘는 결과를 얻어서 그러면 이건 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흘러갔던 게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었고 그다음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을 때는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화이팅, 그 뭐 이런 열망 그런 것과 뭐 윤석열의 사람들 뭐 이런 보도가 조금 주가 됐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윤석열의 사람들은 예. 후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기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연합 뉴스에서 좀 고생을 했었죠. 네. 예, 아이고 뉴스 비평에 맛을 들였네. 정말 저 훌륭한 거는 내가 그래 인정하는데 네.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 평소 평일에 아. 일하는 시간에 이제 일을 해야지 왜 아, 쉬는 날에 일을 합니까? 정말 너무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네. 걱정되는 거는 네. 이 자기가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리더 아닙니까? 네. 또 다른 밑에 또 후배들한테 이 리더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나? 내리 또 사랑으로 편협한 사람이 될까봐. 그럴까봐 제가 걱정하는 거지. 제가 동료처럼 그 후배 업적을 뭐 시기하는 그런 게 저는 절대 아닙니다. 던지면 왜 150kg가 안 나오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럼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이 그 먼저 오맥 대선 기획 한 네. 사람을 위한 마음 이제 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확정된 제가 그 비평도 네, 한 네.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네. 오늘 네. 차례가 왔죠.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예. 음이 똑같은 거. 도도도도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 유권자 마음은 네. 무엇일까 그게 진짜 네.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튼 뭐 오늘 먼저 준비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네, 네. 뭐, 어떤 거 있습니다. 준비해 오셨나요? 부록입니까 이거? 아, 예. 요즘은 항상 이제 기획은 뒤에 하고 에피타이저. 앞에 한 게 있습니다. 예. 음. 그 어쨌든 사모기가 진행을 안정적으로 잘하네요.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치킨용 닭 크기 논란이 최근에 있거든요. 아니 뭐 닭 예. 드시고 싶습니까? 갑자기 왜 닭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 뉴스도 아닌데. 이 논란을 끌어내고 있는 분이 그 음식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입니다. 네. 그리고 황교익 씨가 바로 여기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뉴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경남에 닭 키우는 농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최근 SNS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닭 요리에 들어가는 그 육개, 치킨용 육개가 이게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먼저 사모기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예. 그 황교익 씨 주장을 보면 한국 치킨이 가격이 비싸고 네. 또 맛도 떨어진다는 것이고 네,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닭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잡는 어느 정도 닭을 그렇게 빨리 잡습니까 이게? 그 황교익 씨 그 주장은 네.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1.5kg 닭으로 치킨을 튀기는 나라라면서 네. 이제 외국은 3kg 내외 닭으로 튀기고 또 그 정도 크기가 돼야 이제 맛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해 이게 털 뽑고 1.5kg 아니면 털 있고 1.5kg. 털 뽑고겠죠. 예. 그럼 이게 1.5kg 닭을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그 보통 30일 정도 키우면 뭐 그 정도 된다고 30년 하는데 병아리 아닌가 이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뿅아리 네. 아니냐고. 네, 뭐 여기서 이제 체중이 2배, 즉 3kg까지 이제 키우는 기간은 10일 정도 더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30일 키우면 1.5 그리고 한 40일 키우면은 3kg이 돼요. 이거 60일을 키울 필요가 없네요. 단순하게 곱하기가 네, 아니네, 곱하기가 이게. 아니네. 네, 그 특히 황교익 씨는 그 자기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 근거로 이제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농업연구관 기고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기고문 제목이 예. 대형 육개 생산 기술과 경제적 효과 이건데 그 닭고기를 수출할 수 없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1.5kg 정도 소형 닭을 생산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는 거고 이제 네. 대형 육개를 생산하면 그 국내 부분육 소비가 확대되고 또 수출품 생산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외국에서는 큰 닭을 쓴다는 거고 그래서 소비 형태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 황교익 씨가 그 작은 닭을 비싸게 파는 구조를 그 만든 사람들을 비난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조 이제 유통 구조 문제네요. 네네. 큰 닭이 맛있는지 작은 닭이 맛있는지 뭐 이거는 사실 각자 취향의 문제니까 모르겠고 그렇다 손쳐도 작은 닭을 비싸게 유통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한번 좀 고민할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좀 비교해가지고 예. 치킨 한 마리 양이 좀 작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항상 합니다. 예. 네. 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정설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옛날 닭은 그 뭐라나 어린이나 여성들이 1인 1닭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예.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지 닭고기 자체가 뭐 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해보지 않았거든요. 예. 닭 한 마리면은 뭐 다 같은 닭 한 마리다 뭐 이래 생각했는데 어쨌든 황교익 씨 지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로 알아본 게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으로 취재를 하신 겁니까? 일단 외국 닭이 크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외국에 사는 지인들에게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국제 전화 하시단 말입니까? 아니 국제에 사는 애한테 톡으로 전화비를 아끼시네 그래도. 예. 세계로 일단 뻗어가는 꼴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먼저 이게 호주에 사는 친구입니다. 예. 일단 호주는 8주 이하 정도 키운 닭을 일반적으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대략 2kg 좀 넘는 닭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즈는
품종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8주 정도까지 키운다는 게 눈에 띄죠. 네. 8주면은 한 50일 이상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그 가게에서 업자에게 이제 구이용 사이즈라고 이렇게 따로 시켰는데 이게 대략 한 3, 4개월 정도 키운 닭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본 고육이 정말 크대요. 예. 닭이. 예. 그 일단 한규익 씨는 우리나라 육개가 30일 정도 키우고 판다고 했으니까 네. 뭐 키운 기간이 앞에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차이 납니다. 예. 그 당연히 더 키운 만큼 크기도 뭐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친구가 호주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 사장인지 아니면 지배인지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식당을 하는 친구인데 네. 요리를 전공했거든요. 예. 그 학교에서 배운 또 요리 닭 사이즈를 표를 또 보내준 게 있습니다. 아, 확실히 표가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모든 취재에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치킨용 닭이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그러니까 한 42일에서 56일 정도 키운답니다. 그러면 이제 키로수가 3에서 6kg 정도 나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식용용 수탉, 그러니까 거세용 수탉이라고 하던데요. 아. 이게 보통 13주에서 16주까지 키웁니다. 그러면 몸무게 한 18kg 정도까지 나온다더라고요. 이거 칠면조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이 표를 보니까 그거보다 네. 더 큰 닭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이용 닭이 10주에서 52주까지 키우는데 이거는 7kg에서 22kg까지 나간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끓이는 닭, 그러니까 뭐 스프나 우리로 치면 닭도리탕 이런데 그러니까 끓여서 요리하는 닭 같은 경우에는 한 52주 이상 된 닭을 쓰는데 이게 최대 적게는 15kg에서 최대 한 29kg까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닭입니다. 여러분 닭입니다. 이 땅이 넓어서 그렇나요? 이 닭이 진짜 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키우고 제가 표를 보니까 칠면조도 따로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큰 닭 제가 맛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확실히 진짜 크게 쓰네요. 네. 예, 치킨 닭도 3kg에서 6kg이고 예. 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뭐 자료가 예.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좀 연락을 돌렸는데요. 의미 있는 자료는 사실 호주의 자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재밌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도 이제 이 닭 크기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닭 크기는 뭐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은 생닭을 사든 뭐 닭 요리를 하든 무조건 대가리하고 발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없으면은 이건 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가리에 있습니다. 대가리하고 발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꽁을 잡아서 닭이라고 이길 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닭 요리라고 내놨는데 머리하고 발이 없다. 그럼 10중 8구 비둘기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거기는 비둘기도 엄청나게 큰가 보군요. 그런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 아예 닭장에서 이제 산 닭을 그냥 주방으로 들고 가서 그 처리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는 곳이 있다. 예, 그럼 뭐 닭 사이즈는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 사이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닭 문화. 닭 소비 문화죠 이거는. 예. 그리고 또 다른 증언도 제가 수집했는데요. 스페인에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작은 닭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닭 정도 크기가 되고 거기서 큰 닭은 진짜 칠면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칠면조라고 자기는 알고 봤는데 그게 닭이라고 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고 파키스탄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에 사는 분은 우리나라 닭하고 좀 비슷한가 보더라고요. 닭 크기가 그렇게 안 크다고 얘기하고 터키에 사는 분, 브라질에 사는 분도 닭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키로수는 대략 2, 3kg, 3kg 언저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브라질에서 우리 닭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보통. 네. 예, 그 닭은 상당히 좀 큰 닭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진짜 뭔가 생생한 뭐 내용을 이렇게 뭐 네. 취재해 오신 것 같은데 확실히 앞에 말한 대로 학술적인 느낌은 참 호주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또 육개를 취급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주로 경남 지역은 이제 육개보다는 알을 주로 상품으로 취급하는 산란계 농가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건 좀 어렵고 다음에 우리 이제 마산 서원곡 우리 회사 근처잖아요. 예. 백숙목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장님께 저 닭 몇 개월 키워서 잡느냐고 보통 이제 잡아서 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면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치킨 브랜드는 많아도 대부분 치킨 브랜드에서 쓰는 닭 종류는 거의 하나인 것 거의 같은데. 하나. 아, 예. 그 가수분하고 이름 비슷한 거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 그 황교익 씨가 주장한 거를 꽤 오래 전부터 봤는데 네. 황교익 씨가 그 갑자기 화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 네. 주로 어떤 주장을 보면 화를 내시냐면 네. 그 아니 한국 닭이 작고 음. 그래서 그 살도 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K 닭이 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냐. 어. 거기에 제일 화를 아, 내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네. 아. 이 말 꺼내면 이제 완전 화나셔가지고 예. 무슨 그분이 소리냐 또, 이러시더라고요. 예.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또, 네. 예. 맞습니다. 그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는 정말 수천 개입니다. 아, 과장해서 예, 수천 그렇죠. 개가 아니라 진짜 수천 개입니다. 근데 이제 내세우는 닭 브랜드는 우리는 땡땡 닭을 씁니다. 이거는 거의 가수분 이름하고 비슷한. 거의 같죠 가수분하고. 네. 예. 히읗 그리고 그 황교익 씨가 지적하는 닭 크기 문제가 결국 닿는 곳도 특정 회사가 지배하는 닭 유통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네. 유통 구조를 독점하면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 워낙 워낙 많죠. 예, 예. 많고 혹시 또 근데 또 다 키우시는 분이 너무 오래 키우면 네. 정을 떼기 힘들어서 그냥 빨리 잡는 게 아닐까요? 아, 네. 그런 점에서 네. 뭐 이 문제제기가 좀 뭔가 농가와 소비자한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아,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예, 그냥 뭐 누구 뭐 닭이 맛있다 없다 막 이런 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뭔가 맞습니다. 농가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 이야, 역시 리더네 리더. 역시 두 분 리더가 진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네. 리더야. 진짜 오맥도 리더 해라. 아까 음이 같다고 했는데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도래 예. 도래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드디어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대표 선수로 확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과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은 무엇일까? 예. 네, 음. 준비해 먼저 오셨죠. 예, 네. 그럼요.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못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튼 그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좀 뭔가 제가 확실히 막힌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얘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 정의당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래 했었고 예 특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대선 나가겠다 한 게 한 4개월인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네. 질문이 어렵기도 한데 뭐 어떤 정서 같은 거라고 보면 잘하네. 맞습니다. 그게 더 좋겠네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깔린 그 가장 보편적인 정서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류 중심주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주류 중심주의라고 하면 이게 네. 주류가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뭐 엘리트주의 같은? 맞습니다. 오늘 두 분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환경이나 능력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잘난 사람들이 좀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도 나아지는 거 아니냐. 모두 막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 사실상 그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원이 낭비다. 그래서 주류가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정서. 예. 그럼 여기서 주류라고 하면 좀 어떤 게 될까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러니까 관료, 뭐 재벌, 뭐 정치 권력, 사법 권력, 뭐 검찰, 또 거대 매체, 언론 이런 기득권들이 이제 이른바 주류가 되겠죠. 그런 기득권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네네, 아니,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기득권에 속해 있으면 네. 뭐 주류 중심을 선호할 수 있는데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네. 그 기득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저는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류는 아니지만 주류 중심 체제를 선호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류에 관대한 정서라는 게 의외로 또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최근에 그 우리가 일회공원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주류인, 예, 그 나라님 경험이 있는 우리 고향 사람에 대한 관대한 정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확실히 다른 정당보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류에 관대한 것은 좀 맞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시스템이 그 웬만해서는 주류를 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류 중심주의는 주류라고 한다면 실력이나 뭐 도덕성 등 자질이 크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뭐 주류면 그냥 장땡이 뭐 아.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주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네, 따져봤자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좀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아주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걸까지 편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게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득권을 도덕성으로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아니 그렇게 아니 너는 그렇다면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약간 느낌으로 반격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점이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득권의 마음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음, 좀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내가 지금은 비록 이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미래 근면성실하게 기득권이죠. 살면 예. 나도 그 나도, 안에 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네.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 노력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렇죠. 반대로 네. 하면 뭐 네, 지금 좀. 현 정부가 네. 뭐 내가 주류권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예. 그런 그리고 점에서, 가까스로 네. 주류에 들어갔는데 또 뭔가 내가 누려야 될 네. 권리를 뺏는 것 같은 나의 느낌도 노력으로 된 것을 네. 나라가 침해하지 않았으면 있고. 네, 한다는 마음에서 좀 그런 나의 실력을 그렇죠. 실력 중심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주류 중심주의를 선호하는 분들 사이에서 실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주류로 진입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력은 어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서도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지라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언제든지 유용하게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주류에 진입해 있다면은 그 실력조차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류 중심주의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화를 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럼 뭐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쟤는 비주류인데 음. 주류에게 유리한 체계를 건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진짜 발끈합니다. 아,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예. 이 기득권에게 유리한 체계를 건드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 예, 그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랑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완전 그거는 정색을 합니다. 게다가 그 비주류가 사실 그 기득권이 딱 그 다져놓은 그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그걸 엄청나게 그 지지하는 여론의 힘이나 이런 그런 걸 바탕으로 한 당위성 같은 게 될 건데 예.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좀 미치고 폴짝 뛸 노릇인 게 있습니다. 네, 그 주류 시스템을 좀 흔드는 게 옳고 또 그것을 반대하면 비도덕적인 게 되고 좀 하는 거를 좀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혹시 주류 아니십니까? 그 느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가장 화를 내는 지점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될 텐데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 다 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너희들도 사실 권력 잡고 할 때 보니까 우리랑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무슨 도덕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건들고 시스템을 건들고 하는 게 똑같은 것들이 좀 서이친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루저 뭐 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류를 감히 건드려 이런 느낌. 예.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예, 예. 자꾸 태클 거는 뭐 예. 그런 느낌. 그 좀 예. 지지 좀 받았다고 예. 권력 좀 잡았다고. 예. 예. 이 지점에서 아마 결집하는
그 결집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류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건 과연 뭘까? 네. 그 주류 중심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비주류를 깰 수 있는 인물. 바로 우리 리더가 정리해주지 않습니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후보 개인적 자질이나 뭐 이런 도덕성 이런 거는 다른 정당들처럼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개인 자질과 역량이 생각보다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다 네. 하면 뭐 어느 정도를 말한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예. 당시 선거에도 그 자질과 도덕성 역량에 대한 그 개인 인물 공격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단순히 대선에서 상대당이 공격하는 지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아마 나올 건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들을 쉽게 짐작할 만한 좀 어이없는 토론 장면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아무 문제 없이 예, 당선. 느긋하게 당선됐습니다. 예. 예. 다른 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지지자들이 더 심하게 따지기도 하는데 네, 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를 좀 못 견디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은 그런 거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다른 당에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잘 못 견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갈등도 생기고 단합도 못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 주류 중심 시스템을 깨지 말자. 여기에 일단 모여야 되고, 두 번째, 비주류 주제에 잘난 체 하는 것들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예, 세 번째가 내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도 않은 것들이 도덕성을 앞세워서 막 착한 척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 꼴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걸 일단 깨야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뭐 물론 개인 캐릭터를 또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 1, 2개월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그 후보 캠프 안에서 터지는 각종 좀 민망한 사고에도 지지율 자체는 오히려 그 지점 되면 더 막 공고해지고 했으면 했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게 뭘 뜻할까 이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른 정당에서 후보 결격 사유를 집중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이제 공략하려고 될 텐데 이게 글쎄 그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닥 저는 씨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우리가 선거 전략까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주류 중심 체계를 되찾으려는 의지, 주류 중심주의를 향한 선호, 또 그 시스템을 서로 선호하는 정당이 뽑은 대표에게 어떤 투영되는 유권자들 마음 같은 것으로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람에게만 쏠리면 안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 말인가요? 예. 앞서 정의당 때도 얘기했지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 역시 심상정 후보 개인을 선호한다고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결정을 하는 배경을 좀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그 개인을 넘어서 네. 그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주류 중심 그 사회 체계를 회복하려는 욕구, 그렇죠. 또 아울러서 그 체계를 자꾸 균열을 내려 하는 그 비주류에 대한 견제, 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깊게 들어갈 건덕지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그 정도 정리하시면 훌륭합니다. 예, 리더네. 오맥 리더까지 하겠는지. 굳이 뭐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시간은 어떻게? 네, 안철수 후보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예. 그쪽 사람들과도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적도 많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밑도 끝도 없이 막 말을 제가 만들어서 해서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방송 나가니까 되게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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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음 주 제 휴가인데.
저 뭐지 휴가 가고 안 그래도 어제 그 쉬는 날에 연수 이래가지고 빡쳤는데 이제 자기 휴가 가는 동안 연수 갑자기 더 잘해버리면 이용